그래서 보수통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좀 준비를 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두 분께 좀 간략하게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당대당 통합 협의체를 만들자 지금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맞습니다. 배경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쉽게 설명하면 네. 그 혁신통합위원회 여기는 비둘기호다. KTX 만들자 이런 얘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느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다 맡겨놔서는 진척 안 될 안 것이다라고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네.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네. 나면 공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 네. 협통에 놔뒀다가는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쓴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대당으로 그냥 1차적으로 거기서 합의하고 그걸 협통위에서 추인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얻는 구조로 가겠다 이런 의도인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혁신통합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게 과연 협의가 될 거냐.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만 단둘이 만나서 예컨대 대표들이 만나서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혁통위는 사실은 그냥 모양새만 있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구조가 그러니까요. 돼버려요. 네. 그런 구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이 문제가 합의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한기안 그래서 대표 아마 입장에서. 오늘 바로 박형준 위원장이 안 된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고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진척이 더딜 것이다. 통추위에서는 진척이 더딜 것이다. 그래서 1대1로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 더디다는 이유에는 공천 지분을 서로 이제 바터를 해야 되는데 통추위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이 주문하는 것처럼 다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도 다 내려놓게 또 하죠. 겉으로는 맨날 얘기하지만 뭐 이미 작년 봄부터 다 내려놓는다고 그래요. 재정파들이. 근데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시작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게 20고개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200고개쯤 넘어가야 통합이라는 모양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바라보는 지점, 새로운 보수당이 보고 있는 지점, 그다음에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보고 있는 지점,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신 또 이 많은 분들이 보는 지점이 제가 볼 땐 조금씩 핀트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핀트를 우선 맞춰놓고 난 다음에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많이 늦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급하게 통합이라는 거 선언적으로 해놓고 중간에 가다 잘못되는 것보다 저는 다져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늦더라도 오히려 더 확실하게 가자. 잘못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그 새 보수당이 통추위에 합류를 하면서 한국당이 3원 측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또 우리공화당하고는 통합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또 미리 선을 긋는 것도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일단 보니까 새로운 보수당 내에서 굉장히 저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갈등이 아직은. 아직까지 좀 스펙트럼이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스펙트럼보다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합의가 잘 안 일단 된 것 같다. 뭐 대표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원외위원장들 뭐 이게 서로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내부적으로 합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셨던 우리 공화당도 통합 대상이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 유승민 전 대표는 딱 이게 그러면은 새 집을 짓고 그다음에 개혁 보수로 가고자 하는 길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마저도 저는 열어놓고 좀 토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무슨 교황 선출하는 것처럼 어디 콘클라베요. 모여놓고 합의해서 연기 피워야 되고. 최종 답 나올 때까지 안에 계시도록 해서 다 정리하고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정도로 그냥 이렇게 놔두면 끝없이 그냥 겉도는 얘기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대표 의원의 그 장점으로도 꼽히지만 단점으로도 꼽히는 게 이런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에 굉장히 집착하는 굉장히 부분이 있어서요. 원칙적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연하고 많은 이렇게 따뜻한 느낌도 많이 주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 가면 너무 이렇게 그냥 너무 한 곳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도 만약에 통합 대상이 되고 뭔가 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모든 제 세력들이 다 스스로 먼저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모든 걸 놓아놓고 영이라는 밑바닥에서부터 나는 무언가부터 생각하면은 작년 가을 겨울 그 추운데 생계 뿌리치고 왔던 우리 당원들의 공화당도- 바람을 좀 이해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공화당도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 특히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냥 한국당하고 새보수당 먼저 해결 봐라. 그다음에 우리 차례니까 하고 약간 팔짱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러면 우리 공화당과 같이 뭉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혁신통합위원회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당대당으로 하겠다. 예를 들면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끼리만 일단 1대1로 대화하자. 이 얘기 나오자마자 김근식 위원 같은 경우에 반대 비판 얘기했죠. 맞습니다. 친이계로 불려진 분들은 혁신통합위원회 위원직도 다 사퇴하고 나오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도 내부적으로 지금 갈등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다음에 우리도 공화당이나 유승민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 나오시는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의견이 너무 많이 충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고 정치적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 의원이 원칙주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변인님. 원칙주의자 유승민 의원이 만약 이거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면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미지는 또 어떤 타격을 입겠습니까? 이걸로 끝나고 대권까지 바라본다고 하면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모습에 상당히 많은 이제 데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비슷한 설화를 겪었었죠. 이 대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을 이렇게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어서 한 말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내용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의지가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거 뭐 심리학자 얘기를 들어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재의 미로죠. 척수장애인 최영 교수에게 이분은 이제 후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이분을 좀 이제 띄워주려고 하는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실언이고요. 그렇죠. 잘못된 발언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비판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이제 장애 있는 분보다 더 장애가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발언을 물론 본인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그걸 일부러 장애인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 대표가 총선 전국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는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전에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실언하신 거는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빠르게 또 사과한 것도 저는 그건 잘했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저런 문제 가지고 또 계속 끌게 되면 비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빨리 한 건 잘하신 거고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도 중요하지만 보좌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게 연설을 뭐 직접 그냥 연설을 하신 거면 말씀을 하신 거면 보좌진들이 신경 썼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서 보좌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해찬 대표께서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총선 전국에서는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전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정당들이 설화 때문에 선거 망친 적이 사실은 여러 번 있습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노인 비하 발언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옥새 파동도 사실은 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그다음에 거고요. 그 방송인 중에 누구도 공천했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물론 사전 녹화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방송이 됐습니다만 걸러주지 못했던 보좌진도 문제도 있고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인식에 조금 일단이 나온 부분이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해찬 대표도 한번 줄이셔야 되는데 저는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비판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저는 이게 정치인데 요즘에 보면은 그거 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비판을 했다가 또 구설수에 오르더라고요. 어찌 보면 한국당으로서는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찬스였는데 놓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이게 말꼬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비판과 정치 논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 생산적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혼나야 되지만 그 건에 대해서 또 물고 하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도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시간이 줄어서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어정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